타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심평원의 역할을 이야기해보는 자리인데 약품이나 그런 진료비라든지 관리를 하지 않나요? 그쵸, 약간 그런 평가하는 서비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인데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인데요. 지도로 되어 있는데 되게 인터페이스가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심평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좋은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난 뒤에 보통은 약을 좀 처방받게 되잖아요. 심평원에서는 국민들이 자신이 복용 중인 약물을 한눈에 확인하고 또 혹시 중복으로 먹는 약은 없는지,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이 없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다니엘 씨, 혹시 독일에도 이렇게 약물 관리 시스템이 있을까요? 이제 환자가 복용 중인 그런 약물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은 있기는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이 독일의 경우에는 한국의 DOR 시스템과 좀 어떤 게 다를까요? 마이너 메디카멘트라는 앱이 있는데 제가 어디 병원 갔을 때는 거기서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줘요. 그래서 이제 앱에서 그 공유하고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약간 그 정도 시스템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서비스는 약물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잖아요. 미국은 좀 어떤가요? 미국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 DOR는 이제 영문약자로 Drug Utilization Review인데 약물 사용 검토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제 그런 건데 처방하기 전에 이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아마 6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가입된 사람이면 그러면 그걸 이제 처방하면서 이렇게 들고 확인을 하는 제도고요. 또 자기만의 이제 주에서 제공되는 의료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에 커버리지가 해당되는 그런 건들이면 아마도 거기에 자기만의 DOR가 또한 있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엔 요즘 마약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좀 마약을 오남용하는 것도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시스템이 진짜 거의 전 국민에게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마약류 문제가 생기는 거는 사실 그렇게 뭐 고열량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런 이제 처방도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약품들 중에서 중독성이 있는 약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다른 거랑 만났을 때도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이런 좀 검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은 사실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매우 커졌고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시작됐던 거는 아편류의 성분이 있는 약품이 시중에 판매가 됐기 때문인 부분이 있는데 근데 한국도 사실 마약류를 사용하는 인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작년에는 50만 명이었고 올해는 60만 명이라고 기사에서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한국도 유명 연예인의 마약 중독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DOR 시스템만 좀 잘 활용해도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정보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 DOR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러면 그 DOR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좀 되게 복잡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건강보험 제도의 프로그램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된 사람이 해당되는 거고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약품에 대한 심사하고 검토를 하는 건 FDA 쪽이에요. 그러면 FDA의 기준들도 따로 있고 그 주의 기준들도 따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가입자가 사립보험이 있으면 그것도 기준이 또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처방할 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이나 조제할 때는 DOR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사용하는 법적 제도가 있으면 마약류 중독 사고를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독일의 경우는 좀 어떤가요? 생각보다 막 관리 엄청 잘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 봤는데 처방용 약 중에도 거의 한 4%에서 5% 정도 중독성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안 좋은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약품들이 많아요. 특히 수면제 거기도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걸 아예 다 막아버릴 수는 없다고 해요. 본인이 이제 관심 있고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Deutsche Hauptstelle für Suchtfragen이라는 페이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마약 중독성 관련된 그런 안내해주는
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야 돼요. 네, 여러분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내가 먹는 약에 대한 정보도 미리 확인하고 또 더 많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체감되는 부분은 좋은 병원을 찾기 위한 의료의 질적인 부분, 또 복용적인 약의 정보도 있지만 사실 이 진료비에 대한 부분이 좀 가장 많이 와닿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바로 진료비 확인 서비스인데요. 의료기관 등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심평원에서 제공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의료비에 대한 부분이라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도 이 진료비가 굉장히 좀 비싸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그렇죠. 또한 이게 어떤 보험이 있고 네. 없는지에 따라 또 너무 많이 달라지는데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미리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한국에 저는 이제 요즘에 법이 달라졌고 이제 더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되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이 아무런 보험이 없는데 병원에 가서 그냥 모든 그 돈을 다 냈는데도 그게 미국에서 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 가는 게 것보다 나은 기억이 있어서 진짜요? 네, 그런 기억이 있어서 차이가 커요. 그래서 보험 좋은 거를 받는 게 사람들이 미국에서 또 취업 조건 중에 하나예요. 어떤 보험사를 쓰느냐, 어디까지 커버리지가 가능하냐, 그 일자리가 또한 이제 보험사랑 내고가 가능한 부분이나 아니면 가입 패키지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는 너네가 치과 보험까지 커버를 해주니 그러면 뭐 암이면 어떤 종류니 너네가 그렇게 월급을 제한해 줄 거면 그러면 제가 여기를 오려면 그러면 이것도 추가해 주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이 오가기도 합니다. 확실히 비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독일의 경우는 좀 어떤가요? 많이 비싼가요? 독일은 아마 한국이랑 대략 비슷한 걸로 지금 네.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최근에 독일 병원 방문했던 이제 올해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düsseldorf에 있는 그 대학병원 갔는데 MRI도 찍고 했는데 한 80만 원 정도.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엄청 비싸지는 않고 뭐 엄청 싼 것도 아니지만 딱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사실 한국은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만 봐도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 등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에 보험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급여나 비급여로 나뉘어져 있을까요? 병원이랑 어떤 보험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근데 보통 청구서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병원이 청구할 금액들 쫙쫙쫙쫙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요. 그러면 너가 보험이 있다 없다 없으면 그 밑에 다 합계가 나오겠죠. 근데 있으면 병원이 얼마나 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구를 그 보험사에다가 할 수 있는지를 써요. 그리고 빼기 해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밑에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험사를 통해서 얼마나 내왔는지 안 내왔는지에 따라서 그거 다시 청구가 오는지 마는지 이런 걸 이제 나중에 또 처리를 하죠. 확실히 복잡하네요. 좀 독일은 어떤가요? 이제 요즘은 이제 전자진료비 영수증 나왔으니까 거기 이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예전엔 진짜 딱 아날로그 딱 종이 한 장이면은 그냥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만 나오고 그렇게 돼 있죠. 요즘 AI가 완전히 크잖아요. 보험사에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보험사가 우리가 이걸 커버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AI 서비스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떤 보험사를 쓰는지를 입력하고 어떤 거를 청구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입력을 하면 AI가 그거를 청구할 수 있게끔 다 분석해 주는 거예요. 다 분석해주고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되는지 그 논리를 다 짜갖고 이 회사가 무조건 자기 내규에 그걸 내주게끔 하는 건지를 법적으로 짜주거든요. 근데 회사도 그 AI 쓰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걸 청구하려고 했다가 자기 의료 서비스에서 까인 사람이 개발자여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뭐 변하죠 뭐.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의 진료비 확인 요청 범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까요? 이렇게 진료비 계산서 또 영수증상의 전액 본인 부담과
비급여로 지불한 금액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일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 절차를 통해서 환불도 받을 수 있어서 국민들이 또 쉽게 접근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분은 좀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신가요? 저희 내야 됩니다. 네, 내고 있고요. 네, 한국은 이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면 가입을 해야 되는 의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유학생이거나 결혼을 했으면 이건 아무래도 이제 장기 체류가 거의 보장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두 분은 이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사실 어느 거여도 이미 미국보다 싸니까 사실 그렇게 따질 생각이 없어서 그냥 예 하고 가요. 근데 그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병원에서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안 내도 되는 건데 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또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한민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비롯하여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심사 내역을 통해서 진료비의 환불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진료비 사전 확인 서비스, 그리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목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사례로 보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심평원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입니다. 혹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몰랐어요. 참 많은 기능이 있네요. 네. 이 서비스는 전국의 수많은 병원의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사전에 가격을 알고 병원을 선택해서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서비스거든요. 혹시 이 독일에서는 비급여를 어떻게 측정하고 좀 관리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급여 항목은 있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 심평원처럼 이렇게 한눈에 다 보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아마 이렇게 구체적이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실시간으로는 네,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보험사랑 얘기를 하셔야죠.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또 이제 커버가 된다고 해도 많이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일부만 내준다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좀 이슈이긴 한데 좋은 보험사를 찾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신의 몫입니다. 그렇죠? 네, 이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 비용 상세 검색에서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들이 또 있는데요. 함께 보실게요. 가령 이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류도 수면 상기도 내시경 검사를 검색했을 때 6개의 의료기관이 확인이 되는데요. 6개 의료기관을 선택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한 번에 바로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 또 특이사항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좋네요.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좀 많은 국민들이 그거 알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좀 많은 이용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프로도 보여주는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정보를 또 확인을 해보면 동일 규모 의료기관 대비 가격 정보까지도 알 수 있는데요.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의 비급여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의 자유까지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이 이 서비스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합리적으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뭔가 의료 맛집 리뷰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심평원에서 사실 모든 국민들 위해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부모님을 챙겨드리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방접종도 이 건강보험에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마다 이 책정하는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런 거 활용하기 좋겠네요. 네, 맞아요. 또 일부 무료 대상자를 제외하고 독감 예방 접종도 비급여 항목인데요. 요즘 또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독감 예방 접종 비용도 병원마다 다르니까 이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 비용 상세 검색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지역을 서울시 강남구로 두고 독감으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많은 병원의 예방 접종률을 확인하고 또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바로 다양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비용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 속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살펴보았는데요. 또 타일러 씨와 다니엘 씨의 이야기 덕분에 한국의 공공의료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또 편리한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보건에 관해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심평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되게 좋은데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은 그냥 주별로 이거 하나씩 있으면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그냥 아예 벤치마킹 해도 장업 할까요? 할래요? 진짜 그거 미국에서 정말 쓸모가 많을 것 같아요. 예. 독일도 우리 여태까지 뭐 굉장히 좀 그래도 체계적으로 운영된다고 저는 생각해 오긴 했는데, 정말 이 심평원에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나 편리성 진짜 뛰어난 것 같고,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평원이 국민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심평원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타일러 씨 그리고 다니엘 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을 위한 심평원의 서비스들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유튜브 채널에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안전하고 행복한 의료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그래. 아프지 말고.